자, 우리가 와인드업에서 힙다운에서 스트라이드, 그 다음에 푸 컨택, 그 다음에 늦은 몸통 회전을 위해서 X축을 잘 만들었다면 이제는 레이트 코킹 단계입니다. 자, 레이트 코킹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킥을 해서 무릎이 캐쳐 쪽으로 빨리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왼쪽 어깨에 쏠림 현상으로 일어나서 코킹이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일어난다는 것은 다음 동작에서도 연결되겠지만 릴리즈를 빨리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해서 킥을 해서 힙다운을 해서 이동까지 했을 경우에 견갑골 장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트 코킹 시 일어나는 부분들을 갖다가 회전 한번 해주세요. 일어났을 경우에 이런 손이 내 머리 뒤에 있어 줘야지만이 결국은 팔꿈치가 들어가서 손을 던지기 때문에 릴리즈 포인트가 캐치하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동작이 연결된 거지만은 이렇게 끊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처럼 왼쪽 어깨가 빨리 떨어졌을 때에는 지금처럼 팔이 이렇게 코킹을 풀게 됩니다. 푼다는 것은 결국은 릴리즈를 빨리 일어나게도 만들겠지만 옆으로 돌아주시고, 그리고 가끔 어릴 때 우리들이 팔을 이렇게 안에서 빼라는 동작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라인하고 팔꿈치 라인을 이렇게 맞춰서 안에서 들으라는 지도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냐면 상체 회전을 하게 되면 빨리 코킹이 풀리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준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견갑골을 잡아주는 것이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레이트 코킹 단계에 들어갔을 때 손에 충분히 우리가 회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트 코킹을 견갑골을 잡는 게 좋다는 것이고, 풀면 풀수록 회전이 빨리 일어남으로 인해서 레이트 코킹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구 동작이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듯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듯이 처음 시작 전부터 우리가 푸 컨택하고 우리가 견갑골 장전을 하고 회전을 하는 이유가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레이트 코킹을 늦게 해줘야지만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릴리즈를 빼는 데 있어서 우리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상체가 빨리 왼발이 착지할 때 열리는 것보다는 착지할 때까지는 우리가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착지하고 나서부터 오른쪽 다리가 회전을 해준다고 하면은 결국은 레이트 코킹도 늦게 일어나지고 결국은 릴리즈도 앞에까지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비행거리를 짧게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처럼 결국은 상체 기울임에 의해서 스피드를 내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국은 관절에 부담을 준다는 논문입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스피드를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관절에 부담을 준다는 것은 결국은 부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왼발 착지까지 갔을 때 결국은 늦은 몸통을 함으로 인해서 레이트 코킹을 오래 가져가서 그만큼 릴리즈를 우리가 최대한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 릴리즈를 최대한 캐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을 눈앞에서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에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가는 것이 더 원을 그리는 데는 더 큰 원을 그리기 때문에 릴리즈도 캐치하고의 거리가 더 가까워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레이트 코킹에서 미리 레이트 코킹이 풀린다는 것은 릴리즈를 빨리 하게 되는 것이고, 레이트 코킹을 잘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더 릴리즈 포인트를 앞으로 빼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투구 동작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릴리즈 포인트를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나중에 핀시 동작에서 감속 구간에서 우리가 인터널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때 팔이 펴진 상태에서 우리가 피니시를 하는 것과 팔이 덜 펴진 상태에서 피니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또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렬의 동작들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가지고 던지기 위해서는 첫 시작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늦은 몸통으로 회전을 하는 것과, 그래서 늦은 몸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릴리즈를 최대한 빼내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들어갔을 때
폴로스로 들어갔을 때 안정적으로 우리들이 자세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에서 우리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리즈 때 팔이 최대한 나가지 못하게 되면 구부러진 동작에서 우리가 회전을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동작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상체의 동작이 얼마만큼 착지를 했을 때 X축을 만드느냐의 중요성이 이런 마무리까지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첫 스타트를 어떻게 잘 시작하느냐가 첫 번째 단추인 것이고 그 다음에 컨택하는 것과 늦은 몸통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릴리즈 하는 것과 이 릴리즈를 통해서 인터널 로테이션까지 갔을 때 폴로스로 갔을 때 우리가 모든 안정적인 동작을 구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서의 동작들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체를 먼저 이용해서 공을 던져주게 되면 결국은 상체가 넘어오고 다음에 내 뒤에 다리가 다시 넘어와서 안정적인 수비 자세를 할 때까지의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상체를 먼저 쓰게 됐을 경우에는 내 다리가 크로스 됨으로 인해서 공이 날아왔을 때 디펜스 할 수 있는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를 어떻게 오른쪽에서부터 우리는 오른쪽을 사용해서 오른쪽 손까지 공까지 전달해 주는 게 우리의 투수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축이 무너지면 그만큼 우리가 릴리즈하는 데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폴로스로 했을 때 우리가 수비 동작에 들어갔을 때도 우리가 제대로 된 동작을 안 하고 수비를 자세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타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에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동작들이 투수들한테는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이 오른쪽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풋 컨택 했을 때의 X축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레이트 코킹 시 얼마만큼 우리가 머리 뒤에서 잘 잡아주냐에 따라서 릴리즈를 최대한 끌어나갈 수 있고 폴로스로를 통해서 수비 자세까지 완벽한 자세를 만들어주는데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동작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동작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가지고 공을 던질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라도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